네, 안녕하세요. 실용수학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원격 수업을 하는 것 같네요. 그렇죠? 녹화하는 수업은 참 오랜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여러분 이제 2번 프린트 준비하시고 2번 프린트가 이제 착시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2번 프린트 준비하시면 될 거고 오늘 이 원격 수업을 통해 2번 프린트 여러분들 작성을 할 거고 그 작성한 프린트를 다음 시간에 학교 올 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뭘 배울 거냐면 오늘도 역시 공간이라는 단원의 도형의 관찰입니다. 오늘은 뭐 할 거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원근법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렇죠? 원근법. 아이고. 원근법이라는 걸 배웠는데 이 원근법이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 공간을 어떤 회화에서 2차원 평면에 그림의 그 3차원에서의 거리감을 표현하는 방법이 원근법이었는데 그죠? 오늘은 이 착시가 그러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 착시가 이 원근법 때문에 우리가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을 위주로 오늘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일단 착시 많이 봤을 거예요. 착시 뭐냐면 이거 세 개 똑같이 길이가 똑같은 막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막대가 있는데 옆에 그림을 이렇게 그려버리면 이게 좀 더 커 보이는 효과가 있다. 뭐 그렇게 보이나요? 이건 좀 조금해서 잘 티가 안 나지만 뒤에 이제 좀 다양한 착시 현상을 아마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원근법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오늘 배울 거고 직접 여러분들이 또 이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그림을 한번 직접 그려볼 예정이에요. 그 프린트에 있는 두 문제 있습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건 착시입니다. 착시. 착시는 뭐냐면 사물이 시각적 이미지가 실제 모습과 다르게 보이는 것을 착시라고 합니다. 이 착시는 오히려 어디서 누가 많이 하냐면 심리학에서 많이 해요. 심리학.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특히 인지심리학자들이 이 착시를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실제 이미지랑 다른 모습으로 보이는 걸 착시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뇌가 실제와 다르게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그 인지력에 대한 내용이어서 인지 심리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이 착시 현상에 대해서 이 인지 심리학자들의 이름을 따서 어떤 착시 이렇게 붙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뒤에 볼 겁니다. 그래서 착시 현상은 사물의 크기 및 움직임, 색깔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 그죠? 이게 착시 현상이 이렇게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을 하는데 그 중에 착시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오늘 배울 건 기하학적 착시예요. 수학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기하학적 착시를 배울 건데 기하학적 착시가 뭐냐 하면 어떤 평면 도형의 크기나 길이나 방향 형태 등의 기하학적 관계, 그죠? 길이나 뭐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와 다르게 보이는 현상을 기하학적 착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원근법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유명한 착시 중에 폰조 착시라는 게 있어요. 폰조 착시는 뭐냐면 이 폰조도 마찬가지로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 여기 이제 어떤 심리학자인데 이 폰조라는 사람이 만든 착시인데 폰조 착시가 뭐냐면 이렇게 사다리꼴 형태의 그림을 그렸을 때 위에 게 더 길어 보이는 현상입니다. 이건 잘 티가 안 나서 이것도 사실 보면 이게 조금 더 길어 보이죠. 이쪽 좀 녹색 초록색 막대가 얘보다 위에 게 좀 더 길어 보이죠. 그죠? 이건 잘 티가 안 나면 이건 선생님 직접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이것도 여러분이 화면에서만 언뜻 보시면 자세히 보지 마시고 언뜻 보시면 이 머릿속으로는 답은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얘랑 길이가 똑같아요. 똑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언뜻 보면 얘가 훨씬 더 길어 보이죠. 그죠? 길어 보이죠. 이게 폰조 착시예요. 이렇게 사다리꼴 형태가 있을 때 위에 게 같은 길이의 선분인데 하얀 막대인데 같은 길이의 막대는 위에 게 더 크게 보이는 현상, 이걸 폰조 착시라고 한다. 왜 크게 보일까요? 이거 좀 티가 덜 나나? 이거 줄거보면 똑같습니다. 이거. 제가 이 사진을 만들 때 요 철길 사진을 다운받은 다음에 요 파워포인트에서 막대기를 그리고 이걸 복사해서 밑으로 갖다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똑같은 막대인데 보면 얘가 조금 더 크게 보이는 경향이 있죠. 맞죠? 좀 더 크게 보이죠? 그래서 이런 걸 폰조 착시라고 하는데 왜 그럴까? 자, 왜 그러냐면 우리 뇌가 어떻게 인지를 하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원근법 배웠죠. 원근법이 뭐예요? 가까운 건 크게 그리고 뒤인 건 작게 그리는 게 원근법인데 왜 그래?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보니까. 그죠?
우리가 그렇게 보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얘랑 크기가 똑같다고 인지를 해요. 우리는. 그죠? 똑같은 거잖아. 사실 멀리서 작게 보이는 거지. 크기가 다 똑같은 거지. 이런 것들이. 똑같은 거기 때문에 우리 뇌가 재빨리 계산을 한대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요 앞쪽에 있는 건 가까운 물건, 저 뒤쪽에 있는 건 먼 물건. 그죠? 근데 멀리 있는데 얘는 이만해. 얘는 가까이 있는데 요만해.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우리 뇌가 우리가 인지하기 전에 보자마자 원근법에 의해서 이걸 계산해 버린대요. 그래서 얘가 더 길게 보인다라는 게 심리학자들의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폰조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원래 원근법은 실제 우리가 보고 있는 그 3차원의 거리감을 그림에 표현하는 게 원근법인데 그 원근법 때문에 그죠? 우리가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꾸로 이 원근법을 이용해서 이런 착시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죠? 예, 나타난다. 여러분도 한번 나중에 한번 그려봐요. 철길 그림을 다운받아서 똑같은 막대를 한번 딱딱 붙여보면 위에 훨씬 더 길어 보입니다. 그죠? 그거 한번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얘는 티가 좀 덜 나는데 그 다음 사진에 티가 확 나요. 이거 좀 신기합니다. 얘들 보시면 누가 봐도 얘가 길어 보이죠? 솔직히. 오른쪽에 길어 보이죠? 여기 길어 보이죠? 얘보다. 이 녹색 막대기 두 개 중에. 그죠? 얘가 길어 보이죠? 그죠? 맞아요? 똑같아 보여요? 네. 얘가 길어요. 아니, 길어 보여요. 그죠? 네. 근데 이거는 길이가 똑같습니다. 수업할 때 이게 지금 원격 수업하기도 등교 수업을 하기도 하는데 수업할 때도 학생들한테 보면 얘가 긴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실제로 수업 시간에 이걸 떼서 이렇게 잘라서 붙여줘서 보여줬거든요. 근데 지금 이 원격 수업에서 화면 녹화가 이 파워포인트 애니메이션을 얘가 그거 호환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은 안 되는데 이걸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게 평행하게 딱 거버리면 크기가 똑같습니다. 예, 똑같습니다. 이거 실제로 똑같은 길이의 막대기인데 이 사다리꼴 모양의 배치를 해서 작게 보이게끔 만든 거예요. 본조착시. 자, 그러면 얘도 왜 그럴까? 얘도 보세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얘는 가깝게 인식을 해요. 얘는 이쪽 벽은 가까운 벽이야. 그죠? 이건 멀리 있는 거야. 심지어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다고 인지를 하죠. 맞죠? 예. 원근법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지. 길이가 똑같다고는 하지 않지만 우리가 의뢰히 이게 멀리서 이렇게 보이는 거다. 얘는 사실은 이 3칸짜리 타일 길이 아니야. 그래서 얘는 한 칸짜리 타일 길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뇌에서 얘가 더 크다라고 인지를 하는 거죠. 실제로 해보면 똑같습니다. 이건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신기할 정도로 똑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바로 폰조 착시, 원근법을 이용한 착시이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원근법을 배웠지만 오늘은 이 원근법을 인하여 뇌가 오히려 잘못 인식을 해서 얘를 더 크게 보이는 이런 착시가 일어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럼 또 한번 가볼까? 이런 이제 원근법 때문에 일어나는 착시를 한번 볼게요. 자, 이것도 볼게요. 사실 이 여성 그림이 이거 똑같아요. 크기가 똑같은 건데, 그죠? 사실 이게 원근법으로 그려져 있죠. 우리는 이 그림을 보면 무슨 인식을 하냐면 이 사람 그림이 없다면 요 문과 요 문이 그죠? 자, 크기가 같다고 인지를 하죠. 왜?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작아지는 거니까, 그렇죠? 이쪽이 가깝고 이쪽이 먼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런데 똑같은 크기의 사람 사진을 배치함으로써 이 사진이 훨씬 더 커 보이죠, 이거보다. 선생님도 이제 이걸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이 PPT를 만들었는데 만들다가 약간 그래도 얘가 커 보이는 거예요. 오른쪽 그림이 그쵸? 커 보여서 실제로 한번 요 만들기 전에 이걸 한번 해봤어요. 이걸 이제 그 캡처 도구 있잖아요. 그걸 얘를 오렸어. 얘를 오려서 옆에 갖다 붙였더니 진짜 똑같아요. 예,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이 상대적으로 작아지고 있고 왜? 점점 멀어지고 있으니까 타일들도 점점 작아지고 있고 얘도 좀 작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더 크다고 인지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것이 다 원근법을 이용한 착시이다. 폰조 착시를 이용한 그림인 것이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착시 수업을 잘 들어보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착시 현상이 일어나게끔 그림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세요. 이 자동차랑 이 자동차랑 이게 커 보여요. 그죠? 이쪽이 더 커 보여요. 자, 지워줄게요. 이거. 지워줄게. 지워줄게요. 그죠? 이쪽이 더 커 보이죠? 이유가 뭘까요?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가
원근법, 뇌가 어떻게 인지하냐? 가운데 건 가까운 거, 먼 건, 아니, 조금, 이쪽 끝에 있는 건 먼 거, 그죠? 먼 거라고 인지를 해줘. 풍경도 그렇고. 그러면 얘가 더 작게 보여야 되겠죠. 근데 심지어 똑같이 배치가, 복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더 커 보이죠. 그죠? 멀리서도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얘가 더 크다라고 인지하는 거예요. 이것도 선생님이 의심스러워서 얘를 오래다가 붙여봤더니 역시 똑같습니다. 그죠? 예,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착시도 일어난다. 신기하죠? 얘가 커 보이죠? 그 다음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사진도. 얘도 사실은 누가 봐도 얘가 커 보이지 않나요? 그죠? 이게 커 보이죠, 얘보다. 그죠? 예, 저도 이거 하면서 얘는 진짜 이거 크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인터넷 찾아본 거거든요, 이게. 역시 마찬가지로 얘도 제가 캡처하는 프로그램으로 요걸 이렇게 오렸어. 오려서 옆에 붙였더니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면 나중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쪽이 가까운 곳이야, 그죠? 이쪽이 먼 곳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작아지는 게 우린 저 자연스럽게 인지를 해요. 그런데 똑같은 크기로 복사를 해버리니까 오히려 얘가 더 커 보이는 거죠. 이런 게 원근법을 이용한 착시가 되겠다. 이해되십니까? 네, 이렇게 된다. 되겠죠? 예, 재밌죠? 그러니까 난 처음에 이거 봤을 때 되게 놀랐어요. 이게 진짜 똑같다고? 그죠? 예, 이런 거. 그리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누가 봐도 얘가 커 보이는데, 그렇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작아져야 오히려 자연스럽게 인지를 하는데 똑같은 게로 복사가 됐기 때문에 얘가 훨씬 더 크게 우리 뇌가 인지를 한다라는 사실이죠. 됐죠? 예, 요게 언급법을 이용한 착시였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한번 해봐야 되는데 책에는 이런 그림이 나와 있어요. 이런 그림. 이런 그림을 이용해서 크기가 다르게 보이도록 한번 선분을 그려 넣어 보시오. 근데 이거 막상 그려봐도 그렇게 티가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선을 그려봐도 얘가 커 보이나? 별로 이렇게 느낌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프린트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사람 그림을 얘는 좀 티가 잘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폰조 착시가 일어나도록 한번 선분을 그려 넣어 보세요. 힌트를 드리면 아까 봤던 이거야 이거. 요거 아까 봤던 요거. 이해되죠? 지금 선생님이 그림을 준 거, 이 사람 그림을 준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배경을 어떻게 만드는데 이거 똑같이 그리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원근감이 이 뒤로 갈수록 멀어지게 원근감이 느껴지도록 그림을 그리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자 봅시다. 자, 어떻게 하면 되니? 처음에 그림법을 좀 알려줄게요. 일단은 처음에 얘네가 비교가 돼야 되니까 동일선상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대고 이왕이면 집에 있는 자를 대고 그리시면 좋습니다. 또 약간 진한 걸 갖고 그리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연필로 먼저 그려놓은 다음에 나중에 컴사나 만약 볼펜 조금 굵은 걸로 쭉 까맣게 그리면 훨씬 더 좋습니다. 쌤은 지금 일단은 이렇게 그냥 펜으로 그릴게요. 여긴 자대고 할 수 없으니까 일단은 똑같은 길에 있다 생각하시고 먼저 선을 하나 이렇게 그어주세요. 이렇게 자대고 그어주시고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다가 이제 맨 끝에 어떤 이런 선들이 만나는 이런 박스를 하나 그릴 거예요. 선들이 만나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원근법이 나오게 이렇게 그릴 겁니다. 그죠? 얘만 돼도 벌써 커 보이죠? 약간 얘가 더 커 보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자 대충 이제 이 정도 선이니까 벌써 어떻게 할 거냐면 뭐 이렇게 잡고 이 정도니까 보세요.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비를 맞춰서 그리면 돼요. 아이고 요 가운데 여기에 가운데를 찍어요. 그 다음에 이걸 연결합니다. 가운데를. 그 다음에 요거 가운데, 요거 가운데 이렇게 연결해요. 요거 가운데, 요거 가운데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죠? 얘는 마찬가지로 가운데, 요 정도 요게 가운데니까 역시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리고 뭐 이렇게 벽은 중간 중간에 이렇게 그래도 상관없죠. 점점 약간 좁아지듯이. 그 다음에 여기 마찬가지로 여기 평행하게 이렇게 그려주면 얘가 커 보이죠? 확실히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한번 그려보세요. 예. 시간 주겠습니다. 한번 그려보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뭘 그려라? 제일 먼저 여기다가 선을 먼저 그려라. 그죠? 자세히 그리시고 끝에 이 선들이 만날 수 있는 이런 네모를 하나 그려라. 그 다음에 원근감이 느껴지도록 이런 식으로 그리면 돼요. 됐죠? 그리고
가운데 요거 가운데 정도에서 선 긋고 이런 식으로 요 가운데 여기 가운데 정도에서 선 긋고 이런 식으로 비율이 맞게 그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자대로 그리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참고 참고하시고 한번 그려보세요. 이것도 한번 활용하면 좋아요. 이렇게 활용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활용해도 좋고요.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그죠? 동일한 비교 대상이 있어요. 이런 벽이 있는데, 그죠? 이렇게 5칸짜리 벽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건 5칸짜리 벽이 얘보다 작아. 그러니까 얘가 더 커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한번 그려보세요. 시간 주겠습니다. 그려보세요. 예, 그려보세요. 좀 성의 있게 한번 그려보세요. 이거 처음에 연필로 그린다면, 왜냐면 이게 잘못 그리면 볼펜으로 그리면 고칠 수가 없으니까, 연필로 그린 다음에 마지막에 컴사나 약간 볼펜 같은 걸로 진하게 칠하면 좀 착시 현상이 더 잘 보이더라고요. 연필로 보이면 얘가 이 사람이 진하기 때문에 이렇게 착시 현상이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진하게 선들을 그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그려보세요. 시간을 주겠습니다. 한번 그려보세요. 요건 이제 중간에 제가 끊으면 되니까 자, 그렇다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프린트에 그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서 그려 놓으시고 넘어갈게요. 실제 하면 자기가 그린 그림이 진짜 커 보이는데 여기서도 얘가 확실히 커 보이죠. 얘보다 그렇죠? 얘보다 조그마한 것보다 얘가 더 커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얘가 더 커 보이죠. 커 보이나 이건? 그렇죠? 이건 좀 커 보이죠? 그래서 이건 약간 동일 뭐 아까처럼 이렇게 문을 그려도 상관없어요. 문 여기 이만한 문을 이렇게 그려도 상관없고요. 문 똑같이 이렇게 두 칸 반이니까 이 정도 문이 되겠네요. 이 정도 문. 얘도 여기 이 정도 문을 그려도 되겠죠. 예를 들어서 좀 일정 간격으로 그렇죠? 두 칸 반이니까 두 칸 반을 이렇게 그려도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맞춰 그려도 되고 별로 안 이쁘게 그리니까 어쨌든 이렇게 뭐 동일한 비교 대상을 같이 그리는 거에 좋다라는 거. 됐죠?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도 착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는 밀러리어, 이건 밀러 뭐 라이어라고 하기도 하는데 밀러리어 착시입니다. 여러분 프린트에도 이제 직선 두 개, 선분 두 개 있을 텐데 좀 이따 가시고 이건 아직 몇 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꼭 화살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화살표의 방향에 따라서 같은 길이의 선분,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이게 보일 방법이 없는데 어쨌든 똑같은 선분에 화살표 방향만 바꾼 거예요. 사실 그랬더니 달라 보이는 거거든요. 이것도 이런 착시도 있죠. 밀러 라이어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밀러 라이어 착시. 그죠? 이렇게 화살표 방향 때문에 방향으로 인해서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것, 이걸 밀러 라이어 착시라고 합니다. 됐지?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 우리 경험적인 것 때문에 이거 밀러 라이어하고도 비슷하게 써져요. 왜냐면 이건 화살표가 이쪽으로 돼 있고 얘는 이쪽으로 돼 있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게 더 길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니면 이건 경험적인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걸 보시면 여기가 이쪽 모서리가 가장 튀어나온 부분이잖아. 튀어나온 부분, 가까운 부분. 이게 가까운 부분. 그죠? 맞죠? 가까운 부분. 얘는 이렇게 들어간 거니까 이게 가장 먼 부분이야. 멀리 있는 거. 그러다 보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가까이 있는데 요만해. 얘는 멀리 있는데 요만해. 길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얘가 더 커 보인다라는 겁니다. 얘가 더 커 보인다. 이해되시죠? 이것도 경험적인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움푹 들어간 것과 툭 튀어나온 것이 우리가 원근감으로 인지를 하기 때문에 얘가 더 커 보인다라는 거. 그죠? 같은 길이어도 이건 같은 길입니다. 그렇죠? 이건 교과서에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되겠죠? 다음은 헤링 착시라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한번 자 있으면 자 한번 대보면 쭉 대보면 이게 두 개가 서로 평행이야. 이 빨간 선이 서로 평행인데 이 선들 때문에 얘가 어떻게 가운데가 좀 불룩하게 보이죠. 이게 좀 불룩하게 보이죠, 그렇죠? 이런 걸 헤링 착시라고 합니다. 헤링 착시. 그렇죠? 그리고 다음이 분트 착시. 분트 착시는 아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평행한 두 선분이 있는데 이 선을 이렇게 배치함으로써 오히려 가운데가 좁고 양쪽이 약간 들어올리 벌어지는 그런 선분처럼 보이죠. 이런 걸 분트 착시라고 합니다. 분트.
이게 독일어인가 봐요. 이게 W가 독일어로 V 우리 영어에서 V 그죠? V 발음이 좀 나거든요. V 발음. 그래서 독일어인가? 분트래요, 분트. 다른 말에서 얘기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뭐 BMW라는 그죠? 이런 거. 우리가 BMW라고 읽지만 독일어로 어떻게 읽냐면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독일어를 배웠어요. 옛날 사람이라서 저희 때는 이제 문과 학생들은 프랑스어를 배웠고 이과 학생들은 독일어를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걸 독일에서는 얘를 배라고 읽어 배엠베라고 있습니다. 배엠베라고 있더라고요. 독일 이게 뭐 그런 사람들은 어쨌든 독일어 같아요. 자 그리고 이것도 신기해요. 이것도 이게 누가 봐도 얘가 길어 보이죠. 예. 이거 저도 이제 막대를 딱 그려서 다 대봤거든요. 둘이 길이가 똑같아요. 예. 똑같은데 이걸 지우면 누가 봐도 세로가 길어 보이죠. 그래서 이제 패션에서 이걸 응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로로 긴 스트라이프 무늬는 그죠? 몸이 더 길어 보이게 한다. 그죠? 가로의 스트라이프보다 그죠? 그런 또 그걸 활용한다고 하네요. 같은 길이의 선분이라면 우리는 수직선을 더 길게 느낀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분트 착시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젤러 착시. 여러분이 나중에 또 해볼 건데, 젤러 착시 뭐냐면, 이게 사실은 요 선분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게 다 원래 평행해요. 평행한데, 이건 어떻게 이렇게 격자로, 그림으로 인해서, 그림으로 인해서, 삐뚤삐뚤, 멀리서 보시면 약간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이게 벌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렇죠. 이게 젤러 착시입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사람 이름인 것 같아요. 젤러 착시. 됐을까요? 그리고 다음에는 에임스의 방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에임스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 에임스 룸입니다. 에임스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 이 사진 되게 이상하죠. 두 사람이 있는데 그죠? 두 사람이 있는데 이건 특수 사진이 아니에요. 이거 효과를 넣은 사진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카메라를 대고 찍은 거예요. 어떤 방에 들어가게 하고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차이가 나게 느껴지는 거죠. 그죠? 이 방의 비밀은 뭐냐면 착시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창문은, 이 창문이죠. 이건 직사각형 창문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직사각형 창문이 아니고, 이렇게 생긴, 앞에서 보면 이렇게 생긴 창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니까,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니까, 그냥 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크게 보이는 거죠. 근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것도 이렇게 차이가 나나? 봐. 천장 위치도 다르다는 얘기죠. 자, 이 방의 비밀이 뭐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앞에 있는 사람은 실제로 여기서 이 방을 만들어 놓고 여기 구멍이 있어 구멍. 여기 조그만 구멍으로만 보게 만들어서 전체를 다 보면 우리가 이 공간을 뇌가 인지하기 때문에 조그만 구멍으로 들여다보면 뇌가 전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로 구멍으로 들여다보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 사람은 이만큼 가까이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은. 뒤에 있는 사람은 이 사람보다 거의 2배 멀리 있는 거죠. 이 사람은. 그리고 아까 말한 이 창문들도 다 사다리꼴 모양이에요. 이 바닥에 있는 타일도 삐뚤삐뚤합니다. 완전 정사각형 타일이 아니에요. 조그만 구멍으로 들여다보면 이 뇌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형상으로 많이 짜 맞추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옆으로 돌아서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얘를 똑바른 창문을 인지하고 이 구멍으로 카메라를 딱 넣고 딱 찍으면 이 정도 비율이 나온대요. 실제로 이 사람은 2배 더 가까운 이 사람보다. 심지어 땅도 기울어져 있어요. 땅도. 이쪽이 약간 오르막이에요. 오르막. 보시면 알겠지만. 이쪽은 내리막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땅이 이쪽으로 내리막길이에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착시를 이용해서 이런 에임스의 방이라는 걸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두 사람이 사진을 찍는데 이거 정말 신기하죠. 이 정도로 차이가 나나? 이 정도로 차이가 나게 된답니다. 이게 바로 에임스의 방이다. 에임스의 방. 착시를 이용한 어떤 구조물. 재미있는 또 그런 요소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다음은 이제 이건 늘 봐도 사실 되게 신기한 착시예요. 이게 유명한 이 앞에까지가 기하학적 착시고요. 그 다음부터 색채 착시도 있고 여러 가지 착시가 있는데 여러 가지 착시 중에 에덜슨의 체커 그림자라는 게 있는데 저는 이건 봐도 이게 좀 신기한 사실 착시긴 해요. 자, 화면 잘 보세요. 여기서 이 A 체크와 네모, A 네모 얘와
얘가 색깔이 똑같아요. 오히려 네모치니가 비슷하네요. 이걸 지우면 완전 달라 보이죠. 그죠? 그죠? 실제 색깔이 똑같대요. 그럼 뇌가 왜 이걸 똑같다고 인지하느냐? 누가 보다 이 거짓말인 것 같죠. 수업 시간에도 그래서 수업 시간에 했던 학생들이 이걸 이렇게 움직여서 보여줬는데, 어쨌든 왜 뇌가 그럴까? 보세요. 우리 이제 뇌가 어떻게 인지하냐면, 자, 이건 지금 그늘이죠, 그늘. 비는 그늘 속에 있어요. 그렇죠? 그늘은 어두운 곳이죠. 어두운 곳에서 이 정도, B 정도 색깔을 낸다면 굉장히 밝은 색일 거예요. A는 그늘이 지지 않는 밝은 곳인데 A처럼 이렇게 생겼다는 건 굉장히 어두운 색일 거야. 그래서 뇌가 어떻게 인지를 하느냐? A가 B보다 훨씬 더 어둡게 인지를 하죠. 실제로 애들은 똑같아요. 이걸 어떻게 보여줘야 되나 하다가 어떻게 보여줘야 될까? 이게 지금 애니메이션이 안 먹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좀 없애볼까요? 자, 봐봐. 없애볼게요. 주변을. 두 개 똑같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신기하죠? 예. 신기하죠? 또 똑같아요. 예. 심지어 얘도 똑같고요. 어쨌든. 그렇죠? 예, 똑같습니다. 신기하죠? 예. 이게 에덜슨의 체커그램 유명한 겁니다. 봐. 지웠더니 어떻게 돼요? 예. 완전 비가 밝아 보이죠? 예. 똑같습니다. 자, 예. 그렇다는 거 한번. 전 그래서 이 에덜슨의 체커그램자는 볼수록 봐도 신기해요, 사실은. 봐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죠? 자, 어쨌든, 자, 됐죠? 그래서, 이렇게, 색채를 이용한, 예, 이런 착시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나중에, 여러분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자, 넘어갈게요. 다음은 또 어떤 착시가 있느냐. 이것도 아까 그 원리예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요쪽이 진하고 요쪽이 조금 더 밝아 보여요. 그죠? 약간 그라데이션이 있어 보이죠. 이쪽도 약간 더 어둡고 이쪽이 좀 밝아 보이죠. 약간 요 같은 막대기 안에서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막대기는 당연히 가운데 있는 막대기는 여기가 밝고 여기가 어두워 보이죠. 맞죠? 이게 아까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에더슨의 체크 상자랑 똑같습니다. 이 막대기는 같은 색입니다. 이 막대기는 색깔이 하나인, 그죠? 하나인 색이에요. 예. 단색으로 이루어진 막대인데 주변 환경 때문에 그라데이션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쪽이 밝고 이쪽이 어둡고. 이 막대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도 다 색깔 이용한 착시입니다. 되시죠? 자, 이건 티치너스가 이건 답은 알고 있죠, 여러분들. 당연히 두 주황색 원은 크기가 같습니다. 그죠? 예. 주변의 원 때문에 얘가 더 커 보이고 이게 더 작아 보일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같은 크기의 원이다. 됐습니까? 이렇게. 현재 여러분이 마지막 활동인데 이거 한번 해보세요. 아까처럼 화살표나 다른 도형을 이용해서 크기가 다르게 한번 나타내보자. 화살표 맞지 마시고 여러 개가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만들어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보면 밑에 게 더 길어 보이고 얘는 위에 게 더 길어 보이고 이것도 위에 게 더 길어 보이죠. 이런 방법 중에 하나 아니면 다른 도형을 이용해서도 한번 해보세요. 다른 도형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보세요. 어디 있나? 거의 같은 거를 해놓고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되나 이런 식으로 네모를 그려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도 위에 게 더 길어 보이죠. 어쨌든 이런 식의 활동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빨리 그려보시고 그려보세요. 시간 주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얘도 한번 해보세요. 얘도. 이 방법도 있네. 아까 좀 화살표뿐만 아니라 이렇게 색칠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건 좀 어렵죠. 얘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것도 한번 해보십시오. 얘도 어떻게 하니? 얘도 이런 식으로. 얘가 좀 어려워. 이게 어렵고 이건 얘는 좀 어렵더라고요. 이건 좀 어렵고 이게 더 쉬워. 이걸로 한번 해보세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그냥 쭉 거도 돼요. 그냥. 예, 그냥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이렇게 거도 상관없어요. 예. 대신에 컴사 같은 걸로 하면 더 잘 느껴져요.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쟤처럼 삐뚤삐뚤삐뚤하게 거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쟤처럼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요. 확실하게. 약간 진하게 그려도 대신에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더 진하게 그리면 엔티가 더 잘 나더라고요. 어쨌든 자 이렇게 상관없고요.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마저 하는 걸로 마무리할게요. 빨리 해보세요. 아까 요거랑 요거 있죠? 요거 마무리 해주십시오. 요거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착시 현상이 일어나도록 해주시고 요거 좀 빨리 해보세요. 시간 줄게요.